자, 오늘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거쳐서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로 진성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도핑한 반도체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N타입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너 준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ND를 도너 불순물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0도 K에서는 모든 도너 원자들이 프리즈 아웃 되었다 그랬죠. 동결되어서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포스포러스 원자들은 전자를 전도대로 보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300K 정도에서 대부분 다 이온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기준이 되는 농도는 대략 10의 16승. 온도가 도핑 농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우리 이온화율을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르미 디렉 통계, 도너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온화율도 구해봤죠. 그 다음에 온도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을 전도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농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이번에는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대로 엘리베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성전자, 진성양공.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이 진성전자, 진성양공들이 바로 이 도너 전자들보다 더 많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진성 캐리어가 지배적인 반도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성 반도체가 된다. 그래서 앞에서 온도를 많이 올리면 모든 반도체가 다 진성 반도체로 수렴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것을 요약한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로축은 온도고요. 세로축은 전자농도. 자, 온도가 0도일 때는 모든 도너 원자들이 프리즈 아웃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자, 2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부분 이온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3번 구간, 여기에서는 도너 원자들이 전부 이온화돼 가지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진성 캐리어 농도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진성 반도체로 수렴한다. 그래서 대략 이런 분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진성 반도체 구간, 3번은 외인성 반도체 구간, 2번은 바로 부분 이온화 구간. 그래서 이 반도체의 물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도에 따른 전자 농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르미 준위하고 도핑 농도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타입 실리콘 반도체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 위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이것이 전도대 안으로 들어가면 축퇴 반도체라 그랬죠.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맥스웰 볼트만 통계 근사를 따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구한 전자 농도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식이 있었죠. 요거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부터 구한 거. 요거는 진성 캐리어 농도. 그래서 진성 페르미 준위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는 지수 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너만 도핑했다 그러면 그리고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를 가정하면 N0는 ND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억셉터를 도핑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너 농도보다는 아주 적다. 그러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 N타입 반도체를 표시하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자, 요 식에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N0는 ND가 되고 뭐 NA를
ND보다는 아주 적게 조금 도핑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ND를 막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ND가 올라가는 거죠. ND가 올라가면 이 로그 함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EC-EF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고 그 얘기는 이 차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요 차이가 되겠죠? 요 차이가 적어지니까 결국은 페르미 준위는 점점 전도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너지 밴드 깁이라는 것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표시한 다이어그램이라 그랬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ND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식에서 볼까요? 자, ND를 떨어뜨리면 여기서 ND를 떨어뜨리면 여기서 ND를 떨어뜨리면 이게 또 감소하죠? 이 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EF-EFI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이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페르미 준위는 점점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성 페르미 준위에 근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ND하고 NA가 딱 제로가 되면 동일한 농도가 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 되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즉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하고 같아집니다. 바로 이게 진성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에서는 항상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반도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서 이번에 ND-NA가 0보다 작아집니다. 이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NA가 더 많이 도핑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도 더 아래 페르미 준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반도체죠? 바로 P타입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의 13, 10의 14이게 도핑 농도가 되겠습니다. 뭐 도노 도핑 농도도 되고요. 억셉터 도핑 농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핑 농도를 증가시키면 N타입의 페르미 준위는 EF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점점 전도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억셉터 불순물을 많이 도핑하면 점점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멀어져서 가전제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한 그림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상반도체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온도는 300K로 가정하고 실리콘 반도체에 요만큼의 억셉터가 도핑됐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는 밑에 있겠죠. 가전자대 방향으로 치우쳐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도대 바닥 아래 0.2 일렉트론 볼트의 페르미 준위가 위치하도록 도너를 주입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도너 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보상 반도체죠. 자, 억셉터보다 당연히 많이 도핑해야 되겠죠. 이걸 다 보상시키고 페르미 준위 밑에 있는 거를 전도대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도너를 이거보다 더 많이 도핑해야 될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N0는 보상 반도체니까 ND-N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NC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D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죠. 도너 농도니까. 그럼 ND는 NA 플러스 NC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NA가 10에 16중 도핑됐죠. 그 다음에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요거죠.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바닥 아래 0.2니까 EC-EF가 0.2죠. 그 다음에 KT는 0.02오고 그래서 도핑해야 할 도너 농도는 2.240 곱하기 10의 16성 요거에 2.24배만큼 더 도핑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 쉽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자,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상온에 놓여 있습니다. 자,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도너 농도를 구해보아라. 이 문제는 이해가 가죠? 자, N형 반도체의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도너 준위가 있고 300K에서 페르미 준위는 도너 준위 아래 위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도너 준위는 0.045 일렉트론 볼트 전도대 바닥 상태로부터 유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적용시키려면 페르미 준위가 이 도너 준위로부터 0.077, 즉 3kT죠. 이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 페르미 준위 아래. 그런데 최대 도너 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EF가 3kT 아래, 도너 준위의 3kT 아래에 존재할 때 최대 그때 도너 농도를 구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EC-EF가 0.12가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의 페르미 준위를 구하라는 거죠. 도너 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런 겁니다. 또 자, EC-ED 그 다음에 ED-EF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워지니까 그죠? EC-ED가 0.04하고 ED-EF가 0.077이 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여기. 그래서 이 합은 0.122. 똑같죠? 네. 그래서 이꼴. 자, KT 0.0259. 그 다음에 로그 함수 N0분의 전도대의 이 상태 밀도.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0는 2.520 곱하기 10의 17승. 자, 이것이 전자 농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 뭐 전자 농도나 도너 농도를 같이 볼 수 있죠. 완전 이온화가 된다면. 그런데 지금 10의 17승이면 이온화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의 16승에서 완전 이온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정확히 이온화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온화율을 구하는 공식 이거 기억이 나시죠? 자, 여기에서 ND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스몰 nd를 모르죠. 그래서 자, 트라이얼 앤드 에러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nd라는 것은 추정치로 우리 n0가 이만큼이니까 nd는 대략 같은 차수의 뭐 요 근방일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 몇 개를 넣어서 요 값에 가장 근사한 nd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nd가 2.8 곱하기 10의 17승을 대입해 보면 그때 이온화율이 대략 1-0.102가 나옵니다. 99%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도핑한 농도가 2.8 곱하기 10의 17승이니까 이온화율 고려해서 곱해주면 2.514 곱하기 10의 17승.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따라서 요만큼의 전자 농도를 만들어내려면 도너는 2.8 곱하기 10의 17승. 요만큼 도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답인데요. 아주 엄격하게 정확히 풀려면은 이온화율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도너 농도는 조금 더 많이 도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도핑을 했을 때 우리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 근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율 95%에서. 만약 이보다 더 도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신뢰율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축태 반도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페르미 디락 통계의 분모의 1항을 제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페르미 디렉 적분 함수 테이블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페르미 준위하고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뭐 몇 차례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n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EF-EFI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온도를 한번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KT를 많이 올라가면, 이거보다 월등히 이제 올라가면 이거 0으로 수렴하죠. 여기가 2의 0승은 1이 됩니다. 즉 N0는 NI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진성반도체입니다. 진성반도체는 페르미 준위가 정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점점 페르미 준위가 N형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P형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도핑 농도하고 무관합니다. 뭐 어떻게 도핑했건 관계없이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페르미 준위는 점점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트린식 레벨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즉 진성반도체로 수렴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게 많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실리콘 반도체의 전자와 양공의 농도를 구해봐라. 열평형 상태로 가정하고 온도에 관계없이 실리콘 밴드갭은 1.12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할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ND가 10의 15승, NA가 4 곱하기 10의 15승이네요. 이건 P형 반도체네요. 그래서 우리 전하중성의 법칙으로부터 NI 제곱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빼면 됩니다. 그래서 P0는 NA-ND. 그래서 3 곱하기 10의 15승.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 전자 농도는 농도급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7.5 곱하기 10의 4승.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N형 반도체네요. 그래서 N0는 ND-NA. 그래가지고 10의 15승.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 양궁의 농도는 2.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상온에서 ND-NA가 2 곱하기 10의 15승이다. 자, 이렇게 ND하고 NA가 농도가 같다. 이거 무슨 반도체입니까? 진성 반도체죠. 진성 반도체에서는 진성 캐리어 농도가 이 도핑 농도에 관계없습니다. 그냥 상온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 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 곱하기 10의 10승.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375K에서 ND가 0, NA가 4 곱하기 10의 15승. 이거 P타입 반도체네요. 자, 그러면 먼저 온도가 이렇게 바뀌면 먼저 진성 캐리어 농도를 구해야 된다. 자, 진성 캐리어 농도 구하는 공식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전도대 유효 상태 밀도, 가전자대 유효 상태 밀도. 여기 KT의 2분의 3, 여기 KT의 2분의 3 나오니까 KT의 3승이 나오는데 375도니까 300분의 375.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쪽도 300분의 375. 비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NI 제곱은 5.379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P0는 앞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N0는 어떻게 구합니까? P0분의 NI 제곱이니까 P0가 4 곱하기 10의 15승. NI 제곱이 앞에서 구한 23승. 온도가 75K 올라가니까 이게 3오다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래서 전자농도는 1.345 곱하기 10의 8승. 이 두 개 곱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자, 4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예.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ND가 5 곱하기 10의 13승이죠. 자, 그럼 이거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역시 진성 캐리어 농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400K니까 이거는 여기에 300분의 400을 대입합니다. 300분의 400. 그러면 5.673 곱하기 10의 24승 더 올라갔죠. 375에서 25K 올렸더니 이번에는 24승으로 또 한 오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성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강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진성 캐리어 농도 제곱이 24승, 도너 농도 제곱도 거의 26승이니까 이거는 이제 차수가 엇비슷해지니까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중성의 법칙으로부터 N0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5.011 곱하기 10의 13승. 차이가 나죠?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이나요? 이거 빼보세요. 그러면 1.11 곱하기 10에 두 개가 떨어지니까 11승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요것만 보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11 곱하기 10에 11승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N0 이렇게 구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럼 P0는 자, ni 제곱이 요거였죠? 그 다음에 N0는 요거였으니까 1.132 곱하기 10의 11승. 그래서 요거 곱해보면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완벽히 이해를 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르미 준위가 이제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합하게 되는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이 이제 그 5장, 6장, 7장, 8장, 9장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요거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